자, 여러분들 기본서 몇 페이지예요? 250페이지를 펴봐요. 자, 요걸 하기 전에 미등기를 좀 하고 가자고요. 248. 미등기 나왔죠?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 대상인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고 그래요. 불이익을 주겠죠? 자, 칠판 봐요. 자, 미등기는 뭐를 안 해줘? 비과세도 안 해주고 감면도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배제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미등기로 결정되면 중과세율 무조건 몇 프로? 70%. 이렇게 불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미등기로 팔았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즉 등기된 걸로 봐서 불이익을 안 주는 거네요. 자, 첫 번째 장기 할부. 단기는 바로 미등기예요. 장기 할부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거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할까요? 잔금 청산 전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다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할까요? 소송 중에 있으므로. 소송 중에 있으니까 불가능하죠?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제외. 자, 그 다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교환분합하는 농지 그리고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나 대토는 이거는 면제해 준다고요. 감면 요건이죠? 왜 이거는 미등기로 안 본다? 농민지원 차원에서. 그 다음 4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이죠? 등기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해? 허가를 받지 않아. 왜 허가를 안 받아? 무허가 주택이니까 등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법이 종료되지 않아 등기를 하지 않고 팔았다. 다 도시개발법이죠? 채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팔았다. 왜 미등기로 안 볼까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서 불가능이 세 가지가 나오네요.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 보지 않는다. 등기된 걸로 봐서 불이익을 안 준다는 거죠. 1번은 왜 불가능해? 잔금 전이니까. 2번은 왜 불가능해? 소송 중이니까. 이 4번은 왜 불가능해요? 무허가 주택이니까. 그리고 5번, 6번은 왜 불가능할까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봅니다.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는 나왔잖아. 오늘 배운 거 추계결정. 추계결정하면 반드시 계산공제해야 돼요. 네, 미등기도 해준다고요. 0.3%.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해줘요. 단 국외 거는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국내 거만 합니다. 이게 미등기예요. 자, 밑에 예제 문제 풀어보셨나요? 한번 풀어봐요. 한번 복습 차원에서 풀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예제 문제. 금방 설명했잖아요. 249쪽 예제 문제. 자, 기억 70% 적용하죠? 5. 장특공제 안 해줘? 배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0.3% 적용한다. 배제 틀렸죠? 그럼 자, 장특공제는 배제 맞아요? 계산공제는 적용한다. 배제 틀렸잖아요. 기본공제도 안 해줘요. 그럼 답이 몇 번이다? 2번. 뭐 땀시 틀렸어? 계산공제는 적용한다. 이거 언제 출제된 거예요? 32회 때, 작년에. 얼마나 세법이 쉬웠어. 그죠? 엉뚱한 걸 찍네요.
자, 위에 박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리. 일단은 박스, 비과세 감면 안 해줘. 근데 필요경비 공제할 때 미등기도 필요경비 공제됩니다. 0.3% 계산공제. 그리고 장특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공제도 시험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 나와. 고급스럽게 어떻게 한다? 폐재한다. 그래도 이 문제 나왔는데 틀린 분 앞에 물어봤어. 적용하지 아니한다만 배우는데 폐재라고 나오니까 헷갈렸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등기로 결정되면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를 적용한다? 70%. 이렇게.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거기 250페이지 봐요. 제일 아래. 250페이지 나왔잖아요. 양도소득 금액계산의 특례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5번 출제된 거예요. 자, 양도차손은 소득에서 공제를 해야 됩니다. 통산해야죠. 세율별 공제 우선이다. 자, 소득 종류별로 1호, 2호, 3호, 4호로 종류별로 소득 금액을 계산했죠? 종류별로 계산했잖아요, 우리가. 양도차손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다음 순서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말이 어렵게 나왔죠? 한쪽은 소득이 나와 있고 한쪽은 손해난 거를 뭐라 그래요? 결손금, 양도차손이죠? 그럼 종류별로 같은 자산끼리는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합산한다. 그죠? 그러나 다른 자산끼리는 통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같은 자산이 몇 톤 자산? 1호 자산이라고요. 그러니까 1호 자산이 뭔지 알아야 돼요.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이잖아요. 같은 자산. 그럼 토지와 골프 애용권은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자산이니까. 토지와 취득 권리는 합산할 수 있다, 없다? 합산한다. 그러나 토지와 주식은 다른 자산이죠? 합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자산끼리는 통산, 합산하되 막 합산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그 뜻이에요. 1번. 그럼 같은 자산도 세율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7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기본 세율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순위는 뭐다? 같은 세율이 적용받는 자산을 먼저 공제를 합니다. 같은 세율끼리 먼저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도 미공제분이 남았으면 그 다음은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요. 여기까지만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같은 자산끼리는 합산하되 세율을 적용할 때는 같은 세율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그래도 남아있다면 다른 세율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다른 세율이 2개 이상일 때는 안분하면 되고 다른 세율이 2개 이상일 때는 어쩌고 저쩌고 비율만큼 안분해서 공제하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어디서 공제한다?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뜻이라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꼭대기. 자, 소득금액에서 공제 후 남은 부분이 있다. 그래도 손해가 남아있죠? 결국 손해난 거면 결손금이다. 그럼 양도소득은 절대 다른 소득 가까이 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종합소득과는 어떻게 한다?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세끼리만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다른 소득과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미공제분이 남아있죠?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투기 목적이야. 그래서 미공제분은 1번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소멸됩니다. 신고하면 없어져 버려요. 소멸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뭐라 그래요? 2번 차기. 차기가 뭐다? 내년. 그럼 미공제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도세는 내년 소득에서 공제 못 받아요. 해당 연도에 소멸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야? 오른쪽 참고. 미공제분, 양도차손, 결손금이죠? 첫 번째는 다른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그리고 2번,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다?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같은 자산끼리는 통산합니다. 공제한다고요. 그러나 다른 자산끼리는 통산 안 합니다. 공제 안 한다고요. 두 번째는 미공제분이 남아있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요약집 하기 전에 2번 2월 과세를 알고 요약집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에서는 2월 과세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2월 과세 적혀 있죠? 그럼 2월 과세는 딱 아까 뭐라 그래? 누구 기준이다?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월 과세만 오늘 알고 가자고요. 자, 2월 과세. 자, 칠판 봐요. 자, 2월 과세는 증여 후. 증여 후 몇 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야? 5년 이내. 누구랑 하는 거예요? 누구랑 하는 거야?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소. 배우자잖아. 알아들었나요? 배우자야, 배우자. 자, 둘, 이렇게. 나이 차이가 24살 차이나. 살다 보니까 이쪽을 봐야 되는데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벌쩍. 이제 왜 이쪽을 바라봐?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자, 얘가 1억에 취득했어. 1억에 취득했다고요. 증여합니다. 증여해, 증여. 증여해. 그럼 증여하면은 이 1억짜리가 가격이 올라가요. 대부분 부동산은 평가를 해야죠. 내 마음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1억에 취득했다. 쭉 보유하다가 2020년도에 증여를 하니까 이게 3억이라 그래. 3억짜리가 8억이 됐어. 3억에 취득했죠? 증여해서 평가하니까 시가가 8억이야. 자, 그래갖고 뭐다? 5년 이내에 이 앞에 여기 팔았어. 15억에.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야? 15억. 그럼 취득가액은 8억이야. 증여받으면 이날의 취득가액이잖아요? 그 2월 과세는 왜 만들었어? 직접 팔면은 취득가액이 낮아서 양도세 띄어먹죠? 그래서 가족에게 증여한 후 취득가액을 높여서 팔아먹어. 그럼 8억에 취득하고 15억에 파는 거랑 3억에 취득해서 15억에 파는 거랑 양도세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더라. 회피하더라. 그래서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넘어간다. 무슨 과세? 2월 과세. 그래서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세 가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 3억. 그래야 세금 못 떼어먹지. 그 다음 보유기간 따질 때 취득일은 두 가지를 보유기간 따지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
자, 기본공제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랬어요? 세율이야, 세율. 그럼 취득일은 언제야?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뭐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2월 과세다. 그럼 이 사례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원칙은 뭐다?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에요. 20년이고 22년도에 양도했잖아요. 그럼 보유기간이 2년밖에 안 되죠? 장특공제 안 해줘. 근데 5년 이내에 팔면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28년, 22년, 3년 훨씬 지났죠? 장특공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낮춰주고 보유기간 따질 때 취득일은 늘려주는 거예요. 이게 2월 과세다. 자, 그럼 이쪽은 다르죠? 그럼 이 배우자는 15억 챙겼어요. 15억 챙겼잖아, 통장에.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먼 산을 바라봐?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눈 땡그란 년이. 그래서 일단은 증여자는 증여세 내야 돼요. 근데 이 8억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딱 증여 당시 6억이 돼서 그럼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는 증여세도 안 내요. 그럼 증여세도 안 내. 그럼 금방 팔면은 시가니까 6억에 팔죠? 그럼 증여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다 떼어먹을 수 있어. 6억까지는. 그러니까 못 떼어먹게끔 5년 이내에 팔 때는 3억으로 계산한다고요. 자, 그럼 이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합니다.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면 이중과세죠? 그럼 증여세는 뭐다? 안 돌려주고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 뜻은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법은 양도세만 많이 걷겠다. 그래서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중자입니다. 수중자예요. 증여를 인정하니까 수중자가 팔았잖아요. 배우자가.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요. 자, 안 해주는 거 배제. 자, 2월 과세 적용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 많이 나오잖아. 뭐해? 이혼하잖아. 이혼하면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시험은 이혼이라고 안 나와요. 고급스럽게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게 이혼이야.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5년 이내에 하면 안 돼요. 5년 지나서 해야 돼요. 위장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혼하면 2월 과세에 포함하고 3억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이혼하면 취득가액이 3억이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누가 죽어야 돼? 이 애가 죽어야 돼요. 지금 웃고 있어요. 15억 남기고. 죽으면, 사망하면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8억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세금이 덜 나와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망이가 나왔잖아. 그럼 사망하면 2월 과세 배제. 8억으로 계산한다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뭐다? 2월 과세를 적용하게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고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2월 과세를 안 해줍니다. 그럼 2월 과세를 적용하니까 양도세가 5억이 나왔어. 2월 과세를 적용 안 하니까 양도세가 8억이 나왔어. 그럴 때는 얼마로 과세한다? 8억으로 큰 걸로. 이게 적은 경우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8억으로 계산한다고요. 증여자산을 평가하려고 딱 보니까 김정은이가 서울에 미사일을 쏘았어요. 5발. 서울 다 쑥밭 됐다고요.
증여가액이 거의 없어요. 3억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적은 경우는 이해를 안 한다고요. 자, 2월 과세. 자, 2월 과세 왜 만들었어요? 직접 팔면 양도세 폭탄 맞죠? 배우자 등을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인 다음에 팔아먹으면 양도세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양도세를 못 대응하게끔 몇 년 이내에 양도할 때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뭐한다? 2월 과세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네요. 자, 쭉 나중에 읽어보시고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자, 거기 그림 봐요. 2월 과세 효과. 그림 보라고요. 252쪽 그림 나왔잖아요. 증여자가 누구에게 증여한 거야? 배우자 및 직계점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럴 때는 2월 과세라 그래요. 자, 그럼 넘어가 봐요. 자, 254쪽. 254쪽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사례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겁니다. 2월 과세. 그거는 알고 이제 요약집으로 가야 됩니다. 자,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17년. 얼마에 취득해서 3억. 숫자를 알아야 돼. 20년 증여하니까 얼마야? 8억. 그리고 언제 팔았어? 22년. 얼마에 팔았어? 10억. 그럼 양도가액 10억이죠? 그러면 20년, 22년이니까 5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야? 배우자. 배우자. 2월 과세 지문이죠? 포인트는 누구에게 증여를 했느냐? 배우자. 그럼 1번. 납세의무자는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을이야, 을. 수중자. 을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장특공제가 적용되죠?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3년 훨씬 지났잖아요? 적용되잖아. 그럼 답은 2번이네. 자, 3번. 양도가액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이 아니라 얼마? 2억. 3억. 3억. 그 다음 증여세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즉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세액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가 꼭 나와야 돼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시험은 없다라고 안 나와요. 고급스럽게 없다를 뭐라 그래요? 지지 아니한다. 없다를 뭐라 그래요? 지지 아니한다. 고급스럽게. 모든 세금은 을이 책임을 지는데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2월 과세는 꼭 알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납세 절차 하자고요. 자, 납세 절차.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납세 절차. 자, 납세 절차 나와 있어요. 자, 납세지. 자,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나와 있죠? 자, 납세지다. 자, 거주자. 자, 거주자가 팔면은 어디로 간다? 주소가 있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간다. 다만, 주소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간다? 거소지 관할 세무서로 간다. 근데 2번은 알 필요 없어요. 복잡한 거는 그냥 2번. 빗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국내 사업장이 뭐다?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그 뜻이네요.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지로 가고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소재지 등으로 간다고요.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미리 신고하는 게 뭐다? 예정신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예요? 확정신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자, 1호 자산은 2개월 이내에 하는데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요? 말일.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날짜 계산하지 말아라. 말일 꼭 붙어야 돼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2일이에요? 오늘이 양도일이에요. 자, 1호 자산이죠. 기토 자산. 날짜는 알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정신이 없지만. 자, 양도일이잖아. 언제까지 계산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2개월. 2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요? 말일이 5월 말일이죠? 그럼 7월 말일까지 해야 돼요. 반드시 말일을 확인해야 돼요. 그럼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로. 양도하면 다섯 글자가 안 나와.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단 등기가 빠르면 등기 접수일,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됐어요? 근데 부담부증이야. 제일 잘하는 거 드디어 나왔다. 부담부증이야. 오랜만에 잘하는 거 나왔네요. 부담부증이요. 오랜만에 이렇게 잘하는 것도 나와요. 자, 부담부증이잖아. 그럼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이했다. 5억짜리 증여하는 거야. 근데 채무가 2억이야. 그럼 2억은 뭘로 본다? 양도. 양도세 신고해야 돼. 그럼 5억에서 2억을 빼고 나머지는 뭐다? 증여. 증여는 3억. 그러니까 5억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럼 양도로 본다. 누가 양도세를 신고해야 돼요? 누가? 증여자가. 수중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증여세는 누가 내야 돼요? 수중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채무는 양도로 본다. 증여자가 양도세 내는 거예요. 왜? 2억은 양도예요. 내가 갚을 거를 수중자가 갚아주죠? 그럼 채무가 감소되잖아. 채무가 줄어들면 내 재산이 늘어나요. 근데 재산이 늘어나니까 양도로 보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증여세 내는 겁니다. 그럼 양도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되잖아요. 시간이 촉박하죠? 그러다 이해는 몇 개월을 준다? 3개월. 3개월에 항상 3개월 앞에는 말일이 꼭 붙어야 된다고요. 자, 책에 보면은 1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 두 번째 줄.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손해가 나거나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 뭔 뜻이에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손해 나는 것도 있고 이익 나는 것도 있죠? 손해 3천만 원 났어. 이익 1억 났어. 같은 자산끼리는 합산하죠? 합산해서 얼마만 신고하는 거야? 7천만 원 갖고 신고가 들어가요. 손해 3천만 원, 이익 1억. 같은 자산끼리는 통산 합산하잖아요. 그럼 손해 났다고 신고를 안 해. 그러면 정부는 1억 갖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책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 거기 뭐가 나와요? 허가대상. 허가대상 나와 있나요?
자, 꼭대기. 자, 법률에 따라 토지 거래 계획에는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 포인트가 뭐다?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다. 그럴 때 뭐라고 나왔어요?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잔금 청산이 됐죠? 그럴 때는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라?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해제가 되면 해제일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요. 자,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허가가 났네요. 6월 2일 날. 그럼 잔금은 5월 2일 날 주고받았죠? 그럼 이게 뭐야?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잔금은 뭐다? 무효입니다. 허가받기 전에 잔금 청산은 무효라고요. 허가가 나야 유효가 돼서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럼 이럴 때 말일은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6월 30일이겠죠? 언제까지 해야 돼? 8월 31일까지.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전에 잔금 받은 거는 무효라고요. 신고를 안 받아줘. 유효가 나야 허가가 돼서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 얘기네요. 자, 그래서 박스가 딱 나왔네. 박스 딱 나왔. 원칙은 말일부터 2개월. 두 번째는 허가구역. 뭐가 들어갔을 때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말일부터 2개월. 그리고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죠. 다 2개월인데 이해만 3개월. 항상 3개월 앞에는 말일이 붙어야 돼요. 자, 칠판 봐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잖아. 근데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은다고요. 근데 미리 납부한 거죠. 세액공제 안 해줘요. 옛날에는 미리 납부한 거니까 10% 깎아줬어요. 15년 전에 법이 바뀌었어. 10% 안 빼줘.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어. 안 하면 무조건 뭐를 붙여? 가산세. 자, 그럼 칠판 봐요. 자, 가산세가 붙죠? 자, 가산세는 항상 뭐와 뭘로 나눠? 신고불과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눕니다. 자, 무가 들어가면 20%, 과소는 10%, 그리고 사기 부정 부당이 들어가면 40%가 늘어나요. 그리고 납부 안 하죠? 이거는 하루하루 지연일자에 따라부터 1일 10만 분의 25가 아니라 22로 법이 바뀌었어요. 10만 원당 22. 책 고치라고요. 256페이지. 10만 원당 25가 아니라 22로 인하됐어요. 뒤에 거는 보지 마세요.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자, 무신고는 몇 프로 늘어나? 20%. 과소는 니은 몇 프로? 10%. 근데 하나 없잖아. 하나 적어야지. 사기, 부정, 부당은 40%까지 늘어나요. 하나 빠졌어요. 부당, 사기, 부정, 부당 40%까지 늘어난다고요. 그럼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0.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무신고는 20은 기억나죠? 무 하면 내 다리 딱 봐. 무 두 개가 뻗어 있잖아. 20%요. 자, 그럼 확정신고 넘어가야겠죠.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 거야? 258조. 항상 해가 바뀌어요.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고요. 자, 확정신고는 기억. 항상 뭐가 등장한다? 다음 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게 확정신고네요. 알아들었어요? 그게 다음 연도.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확정신고죠? 항상 다음 연도 5월 1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
토지거래하고 또 나왔다.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했죠? 예정신고는 허가일 말일 2개월이죠? 확정신고는 항상 허가일 다음 연도에 가는 거예요. 다음 연도 5월 한 달 동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거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붙었죠? 그럼 확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중부과 금지. 예정에 붙었어요. 그럼 확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자, 근데 3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누진세율 대상 2번 이상 팔았네요. 2번 이상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정 신고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돼. 그래야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합산해서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안 했을 때는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예정 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예요. 엉터리 신고했잖아. 누진세율 대상을 2번 이상 팔았죠? 합산하여 예정 신고를 해야 돼요. 아니하면 세금 떼어먹었잖아요. 그래서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누진세율 2번, 통일연도에 2번 팔아서 2번 이렇게. 그럼 1억이야. 소득이 1억.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안 돼. 합쳐서 뭐라? 2억으로 해라. 그럼 뭐가 높아져? 누진이니까 세율이 높아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하고 따로따로 하면 따로따로 하지 말고 2억으로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누진이니까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신고했어?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면 양도세 띄어먹었지? 그래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양도세를 감면받았잖아. 그냥 감면받으면 농특세 20%가 붙죠? 뭐에? 감면세액에. 납부세액엔 없어요. 자, 그 다음 259쪽 봐요. 258쪽. 258쪽 봤어요? 네. 율도 똑같아요. 가산세율은 똑같다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봐요.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붙었죠? 이럴 때는 확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60페이지로 가자고요. 분할납부 이거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 양도세 분할납부는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1000 초과입니다. 예정이든 확정이든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예정 신고만 가능하다. 확정 신고만 가능하다. 틀립니다. 1000 초과. 요건이 1000 초과, 2000 초과하면 틀려요. 요건 1억 초과하면 틀린다. 2개월. 자, 그럼 박스 법조문. 1000 초과에서 20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결국은 뭐다? 2000까지는 1000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납부하고 20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액이 3600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800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구하시오. 그래서 출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요건 1000 초과 and 2개월이고 두 번째는 법요건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0% 이하 금액.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례 문제 이렇게. 한번 구해봐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는 건지. 둘 다 1,000 넘어가네.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자, 3,600만 원, 1,800만 원. 얼마 분납할 수 있다? 1,800. 그럼 1,800은 언제 내는 거예요? 납기 내에 말일부터 2개월. 그죠? 그 납기 후 2개월 이내에 절반이네요. 그 다음 이해는 800. 그럼 납기 내에 1,000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1,000을 초과하는 금액 800. 이렇게 이거. 3,600일 때는 2천만 원 넘어가죠? 절반을 빼니까 1,800. 그 다음 1,800은 2천만 원 이하죠? 1,000을 빼니까 800이에요. 800. 그래서 2,000까지는 1,000을 빼고 2,000을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답이에요. 또 질문이 들어와. 이상하다. 이 1,800이 왜 위로 올라갔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이상한 문제입니다. 이거. 오른쪽. 자, 꼭대기 봐요. 징수와 환거. 양도세, 징수, 세무서장은 양도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거 뭐예요?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못한 거야.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럼 이럴 때는 숫자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국세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30일 이내에 하면 안 돼요. 신고를 했어. 근데 납부를 안 한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요. 그럴 때는 국세 징수법에 따라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2번. 결정 경정에 따른 추가 납부 세액이 있을 때 나와 있죠? 이건 뭐예요? 뭔 뜻이다? 이건 무신고한 거야.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거나 세금을 바르게 고쳐줘? 고쳐서 추가 납부 세액이 있을 때는 우리들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이거는 30일이라고요. 결정했잖아, 정부가. 바르게 고쳤잖아. 그럼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때는 징수해야죠. 포인트가 뭐다?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국세징수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거주자에게 알린 날이 나왔다. 30일. 나머지는 위로 올라가서 국세징수법. 우리들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걷게 돼 있어요. 알린 날로부터 30일. 그럼 이게 아닌 건 위로 올라갑니다. 국세징수법. 그러면 맞는 거라고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목별 비교.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거. 여기 볼까요? 저 오늘 양도세 배웠잖아. 1,000초가. 분납기간 2개월이죠? 2천만 원 이하는 1,000초가. 2천만 원 초과는 50% 이하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는 거죠, 신청은? 물납은 안 된다. 폐지잖아. 그럼 물납이 되는 거는 뭐가 밖에 없어? 재산세밖에 없어요. 이 숫자 250, 1,000초가. 분납기간 2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은 종부세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렵게 나왔을 때 이거 물어보잖아. 요거. 그럼 기준점이 뭐다? 250이야. 더블 500. 그 500을 빼면 되고 500을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돼. 그 다음 기준점이 255죠? 그럼 250초니까 500이야.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는 1,000이잖아. 더블 2,000이 나와. 여기는 250이니까 500, 500이 나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 끝났어요. 한 장짜리 한번 봐요.
한 장짜리. 자, 1페이지. 1페이지 한 장짜리. 1페이지 제일 밑에 분할납 왼쪽이 제목이에요. 물납 분할납부. 왼쪽이 제목이잖아요. 왼쪽을 봐요. 제목 시커먼 거를. 자, 제일 밑에 물납은 요건이 얼마 초과? 1000초과. 물천지예요. 왼쪽 시커먼 거. 찾았어요? 그럼 취등록면허세는 불가능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X잖아요. 그럼 물납이 되는 거는 재산세밖에 없죠? 부동산인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요것만 받아주죠? 우리 동네 것만 받아줘요. 그리고 분할납부는 세 가지가 되네요. 자, 나왔다. 250, 1000초과. 분할납부 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이게 필수예요. 세 가지 이거 250, 1000초과 2개월, 6개월, 2개월. 이게 정리돼야 밑에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어려워? 위에 거 보랴, 밑에 거 보랴. 힘든 거죠? 2달 이상 배우신 분은 꼭대기가 뭐야? 순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라고요. 요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2페이지 꼭대기. 자, 양도소득세. 이 프린트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 두껍게 칠해놓은 거 있죠? 다 볼 수 없어. 두껍게 이렇게 칠해놓은 거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요. 그 남는 시간에 나머지 보고. 자, 양도세 예정신고 배웠죠? 자, 1호 자산이다. 말일부터 2개월.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 1이네. 부담부 증여는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그 다음 예정신고 및 납부 시 세액공제는 없다. 폐지됐죠? 그러나 안 하면 강행규정,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 2번 이상 팔았을 때는 예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산하여. 합산하지 아니하면 확정을 다시 해야 돼요. 합산하여. 그리고 밑줄.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는 해가 바뀌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그럼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가 생략된 거다?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확정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중부가 금지라고요. 예정에 붙었다면 확정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예정신고 및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죠? 그러나 예정신고를 2번 한 자가 합산해서 신고를 아니하면,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 예정이든 확정이든 가능하죠? 둘 중에 하나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정신고라고요. 자, 오늘 그만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준비물이 있어요. 반드시 요약집 갖고 와야 돼요. 앞으로 요약집에 미진한 거는 기본서는 나름대로 보세요. 요약집. 그리고 안 받았는데 다 이제 한 열흘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 장짜리 꼭 갖고 와야 돼. 이거 큰 거. 비교 프린트 꼭 갖고 와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제가 다음 주는 못 나와요. 근데 못 나오는 대신에 수업을 1시 30분 정도에 끝낼 거예요. 못 나오니까 1시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3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30분 더 한다고 죽지 않아요. 좌우간 이제 이론이 끝났잖아요. 이제 요약집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6개가 기본서를 참고로 해서. 좌우간 열심히 하자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